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밀란의 숨겨진 레전드이자 암락 암자물쇠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중원 지역에서 탄탄한 수비력을 자랑했던 마시모 암브로시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암브로시니는 밀란의 레전드들인 마이디니, 네스타, 셰드루프, 가투소 등에게 밀려 비교적 주목받진 못했지만 밀란에서만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약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머물면서 주장까지 여기만 숨겨진 레전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의 포지션은 수비형 미드필더로 강인한 신체와 활동량으로 상대 선수를 묶어버리며 암락 암자물쇠라고 불렸었습니다. 암브로시니의 수비 능력은 유럽 탑급 수준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공중볼 장악 능력이었습니다. 이 능력은 타이 추정을 불허할 만큼 뛰어났다고 전해지고 있죠. 이로 인해 안첼로티 감독은 때때로 지고 있을 때 그를 최전방으로 올려 기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드 팬들의 말에 따르면 패스와 클러치 능력도 준수했다고 하네요. 자, 암브로시니는 과거 세리에비에 소속되어 있던 체세나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0대 후반의 나이임에도 두각을 보이자 1995년 당시 밀란의 감독이었던 카필로가 그를 스카우트해갔는데요. 그렇게 세리아 무대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암브로시니는 밀란에서의 커리어 초반 생각보다 주전으로 기용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97-98 시즌에 비센차로 임대를 다녀온 이후서부터 2시즌간 밀란의 주전 미드필더로 뛰었었죠.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새로운 영입생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주전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고 십자인대를 다치는 큰 부상도 당하면서 오랜 기간 재활에 전념하느라 입지가 좁아지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대표팀에서도 입지가 좁아지면서 2002 한일 월드컵 참여도 불발되고 말았는데요. 훗날 그가 월드컵 무대를 단 한 번도 밟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이는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암브로시니는 안첼로티 체제에 접어들어 밀란 제너레이션 2기가 가동되던 시기에 가투소, 피를로, 셰드루프의 백업으로 기용되었습니다. 팬들의 말에 따르면 당시 이기고 있으면 셰드루프가 빠지고 암브로시니가 출전했다고 하는데요. 팬들은 그가 출전하면 게임에서 이겼다는 확신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고 있는 상황에는 암브로시니가 공격수 자리에 교체 출전하여 헤딩만 노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하죠. 자, 그런데 06-07 시즌에 들어서 후이코스타 이적과 공격수의 부재로 기존의 4-3-1-2 전술을 가동하기가 힘들어지자 안첼로티는 대신 셰드루프를 한 칸 올리는 이전의 4-3-1 크리스마스 트리 전술로 회기를 꾀했습니다. 셰드루프가 한 칸 올라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미드필드진에 공석이 생기면서 암브로시니에게도 많은 선발 출전의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따라서 06-07 시즌에 대개 암브로시니, 피를로, 가투소 3미들 체제로 중원이 운영되었습니다. 피를로를 중심으로 양측에 배치된 암브로시니와 가투소는 중앙지역에서 상대 선수들을 꽁꽁 묶어낸과 동시에 측면까지 커버해내며 풀백들이 공격에 적극적인 가담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카카와 같이 2선에 배치되었음에도 사실상 박투박처럼 뛰던 셰드로프는 공격에 보다 더 치중할 수 있었죠. 결과적으로 밀란은 이 시즌에 숙적 리버풀을 꺾고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달성하게 되는데 단언컨대 암브로시니의 역할도 상당히 컸습니다. 이후에 그는 이러한 전술을 바탕으로 출장 기회가 더 확대되자 2년 만에 아두리 군단의 부름을 받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로 2008 대회에 나서게 되는데요. 그는 이 대회에서 모든 경기에 출전했지만 이탈리아는 아쉽게도 8강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대회가 끝나고 암브로시니는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자, 이 시기에 폼이 잔뜩 올라와 있던 그는 곧바로 맞이한 08-09 시즌에 28경기에 나서 7골 5도움을 기록, 자신의 커리어 하이스탯을 달성했습니다. 이로 인해 호평을 받으면서 곧 밀란에게 찾아올 세대교체 중심이 될 것이란 평가를 받게 되죠. 시간은 흘러 2009년, 밀란은 말디니가 은퇴하고 안첼로티 감독과 카카가 떠나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말디니의 은퇴로 공석이 된 주장 자리는 암브로시니가 차지하게 되는데요. 당시 네스타나 가투소를 놔두고 왜 그에게 주장 완장을 주냐는 의견이 있었으나 밀란에서 보낸 세월을 생각해보면 암브로시니가 주장으로 선임되는 것은 매우 당연해 보였습니다. 그는 주장으로 선임됨과 동시에 주축 선수들의 이탈과 노세아로 지난 시즌보다 더 많은 선발 출전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10-11 시즌에는 부상을 당하면서 많은 경기를 결장했지만 질라탄의 활약과 많은 선수들의 포텐이 함께 터지면서 7년 만에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암브로시니는 주장으로서 첫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는 12-13 시즌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만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탄탄한 수비력과 뛰어난 전술 소화 능력을 보여주며 밀란이 2-0으로 승리하는 데 주역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냥 좋은 활약을 펼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량이 떨어지면서 성급한 태클이나 아쉬운 플레이들을 펼치기도 했죠. 그러자 이즈음서부터 밀란은 암브로시니와의 재계약에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그를 내보내는 방향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밀란의 대우에 불만과 섭섭함을 느낀 암브로시니 역시 팀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밀란은 이미 전부터 피를로를 시작으로 셰드로프, 가투소 등 한때 영광을 함께한 노장 선수들을 모두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떠나면서 2007년 밀란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주역은 암브로시니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죠. 당연히 주장이면서 단 한 명밖에 남지 않은 베테랑 선수를 대우해주는 것이 마땅하나 밀란은 체질 개선과 재정 관리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주장인 암브로시니도 냉정히 내보내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갈리아니 밀란 부회장 또한 그와 작별을 앞두고 암브로시니의 나이가 감정적인 이유보다 더 중요했다라며 그를 내보내는 것에 대해 딱 잘라 말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쯤에서 암브로시니가 밀란에 있으면서 쌓은 업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브로시니는 밀란에 있으면서 전체 489경기에 출전했습니다. 역대 출전 순위론 가투소, 셰드로프, 피를로는 가뿐히 넘기는 6위 기록인데요. 물론 선발 출전으로 순위를 따진다면 순위는 13위로 확연히 떨어지지만 이 역시 못지않은 순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는 18년 동안 밀란에서 무수한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야, 이 정도 업적이면 정말 레전드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레전드를 냉정하게 내친 것이 이해가진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밀란에서 방출된 그에게 웨스트햄과 MLS 클럽들이 접근해왔습니다. 그러나 암브로시니는 이탈리아 잔류를 원했기 때문에 피오렌티나로의 이적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선발과 교체를 포함해 무려 30경기에 나서 팀이 리그 4위로 시즌을 마무리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후 피오렌티나와의 계약 연장 없이 1년 계약 종료와 함께 방출되었는데요. 그는 커리어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체력이지만 반대로 괜찮을 때 그만둬도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2014년에 현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현재 그에 대한 밀란 팬들의 여론을 살펴보면 당시 밀란의 스쿼드가 쟁쟁해서 주전으로 나서지 못한 것이지 만약 현재 들어서 뛰게 되었다면 무조건 주전에다가 핵심으로 대우받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만큼 인정받을 만한 실력을 지녔다는 것인데요. 이야, 분명 타팀에서 주전으로 뛸 수 있었을 텐데 밀란을 떠나지 않고 꿋꿋이나마 긴 시간 동안 백업 역할을 수행해낸 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은 암브로시니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시모 암브로시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